세상에 어르신이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하셨을까? 머리털이 쭉 뻗어서는 것 같았다. 조 변호사 너무 억울해하지 마. 재판 때 할머님의 진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고 싶었던 게 그분의 진심이었어. 조 변호사가 아주 잘 알려드린 덕에 할머님의 뜻대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진 거지. 조 변호사가 좋은 일을 한 거야. 허허. 아들과 며느리 손에 이끌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올 때만 해도 할머니의 마음은 무척 답답했을 것이다. 말년에 갑자기 얻게 된 보상금을 사남매에게 공평하게 물려주고 싶은데 자기를 봉양했던 며느리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는 어려웠을 테고, 그러던 중 이렇게 적으시면 유언장이 무효가 됩니다 하는 내 설명을 듣고는 본인의 뜻을 전달할 방법을 찾았던 것이다. 아직도 할머니의 작은 몸짓과 초라한 행색이 기억난다. 이건 또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지금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문제의 쇼핑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것이다. 권 지점장이 그 쇼핑백을 집에까지 들고 왔단 말인가? 그리고 평소와는 달리 큰 돈을 부인에게 건넸다는 진술까지 했으니 최악의 상황이었다. 재판장도 황당하다는 듯 나를 보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증인신문 계속하실 건가요? 사전에 내용을 논의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나대로 머릿속이 하얘졌다. 선화 씨가 또 무슨 폭탄 발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나는 재판장에게 말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선화 씨가 단호하게 외쳤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나는 그날 공판을 어떻게 끝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재판 이후 여러 차례 선화 씨에게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상속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주게 된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중에는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한 상속폭이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3개월의 상속폭이 신고 기한을 놓치는 바람에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법에서 규정한 절차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기에 결코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 내가 상담하고 소송을 벌이는 사건들 중에는 레역 씨의 경우처럼 잊고 있던 오래전의 원인이 무섭고도 가혹한 오늘의 결과로 찾아온 경우가 있다. 거기다 내가 저지른 행동들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디 재산 상속뿐이겠는가. 불가에서는 오늘 내가 쌓거나 짓는 작은 업들이 모여서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어쩌면 우리네 인생살이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촘촘히 엮이고 얽혀있는 그물망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어찌 오늘 하루를 함부로 살 수 있겠는가? 호민 씨에 남겨진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호의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베풀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절실히 깨달은 바다. 자신에게 결정적인 피해가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호민 씨는 당장 몇 달 후에 전세금으로 사용해야 할 중요한 자금을 빌려주었다. 이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호의를 베푸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부터 호민 씨는 상대방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상대방은 당연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람이란 자신이 공격당하면 어떻게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이미 건넸던 호의는 사라지고
채권, 채무 관계만 남게 된다. 차라리 처음부터 둘의 관계가 채권, 채무로 얽힌 사이였다면 호민족에 걸맞는 안전장치인 담보를 요구했을 것이다. 호민 씨가 박 씨에게 주었던 호의, 타인을 위하고자 했던 좋은 마음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은 이 아이러니. 섣부른 호의는 큰 재앙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무섭고도 뼈아픈 인생의 단면을 본 느낌이다. 책은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분수에 없는 복과 무고한 횡재는 만물의 조화 앞에 놓인 표적이거나 함정이다. 높은 곳에서 보지 못하면 그 거짓된 술수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명예와 부귀가 헛되이 사라지는 길을 직접 따라가 그 끝을 지켜보면 나의 탐욕이 저절로 가벼워진다. 자신이 죄를 덮어준 사람에게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도모하는 교도소한 사람들의 위험한 욕망, 반대로 내 보험금 돌려줘 라는 섬뜩한 청구를 받는 악몽 때문에 불만의 밤을 지새는 교도소 밖의 불안한 영혼. 이들은 몸이 교도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상관없이 이미 마음의 교도소에 갇혀있는 수감자의 신세와 다를 바 없다. 직업적인 이유로 인해 정당하게 얻지 않은 부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반복해서 보게 되는 나로서는 간혹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그 끝을 예상하고는 이내 곧 자신을 다잡게 된다. 결코 공짜가 없는 인생살이다. 김 지점장 입장에서는 S를 만나 두 건의 시세 조종을 통해 3억 원의 이익을 본 것이 화근이었다. 손쉽게 이른 성공에 욕심이 과해졌고 점점 더 깊이 일에 관여하여 200억 원 차용금에 대한 연대 보증까지 선 것이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과죄미숙 오이이담 지기숙시 자수대죄.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의 업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꿀같이 여기다가 죄가 한창 무르익은 후에야 비로소 큰 재앙을 받는다는 뜻이다. 죄를 저지른 당장에는 아픔보다는 쾌감과 기쁨이 크지만 죄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죄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뒤 드디어 독의 열매를 맺는 법이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나에게 돌아오고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횡재를 바란다. 횡재. 뜻밖의 재물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부분은 뜻밖이다. 예상하지 못한 돈이다. 내 노력과 의지의 결과와 무관한 예상치 않은 소득은 어떻게 문제를 가져다 줄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한다. 나아가 아무리 차분해지려 해도 자기도 모르게 들뜨는 마음을 누르기 어렵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 우연으로 얻은 행운을 자신의 실력인 양 착각하는 우를 범한다. 결국에는 횡재가 횡행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진정 자신의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판사가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은 선배님께 배운 겁니다. 예전에 제게 책 주셨던 거 기억하세요? 책이라. K가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기억이 났다.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직후 하숙집을 찾아온 K가 주저하며 어렵게 말을 꺼낸 적이 있었다. 선배님, 혹시 보시던 책 몇 권 주실 수 있으신가요? 법률 서적이 워낙 비싸서 K 같은 지방 고학생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었다. 그래, 안 그래도 저놈의 책들 징글징글하다. 모조리 가져가 버려. 난 깨끗한 책 사서 보면 되지. 나는 이렇게 말하며 20여 권의 책을 K에게 줬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판사는 수많은 분쟁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들어 판단하고 그 결과를 선언하는 사람이다.
변호사는 자신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의 입장만 대변하면 되지만 판사는 분쟁 당사자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공정한 결론을 내야 한다. 강 변호사는 친구 종태의 제안이 너무나 매력적이라는 점에 대해 의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강 변호사가 이 사례를 판사 시절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의 사건 기록에서 보았다면 어땠을까? 박종태의 이런 솔깃한 제안이면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분명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 강 변호사는 객관성을 잃어버렸다. 그 제안을 한 사람이 고등학교 친구였고 강 변호사 본인도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그런 상황과 욕구들이 맞물려 강 변호사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상황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일찍의 노자는 복이란 화가 잠겨있는 곳이다 라고 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화와 복이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알기에 갑자기 들이닥친 복을 덥석 잡아채지 않는다.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이긴다. 조우성.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